오는 2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정치권에 영향이 큰 두 건의 표결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입니다. 이번 앵커의 픽 이 얘기 각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법무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했어요. 네. 이 이후의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네, 국회에 넘어왔잖아요. 네. 그럼 바로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일단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안건 보고가 되고 네.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바로 다음 날 열리는 목요일 본회의에서 투표가 바로 붙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공동성명 관련해서 오늘 서울에서 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보시는 장소는요. 녹색병원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일정 때문에 서울을 왔을 때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관심이 많았는데 오후 5시 오늘 일정이 있기 전에 먼저 녹색병원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만남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아마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지, 이 만남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뉴플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었죠. 자, 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병원에 입원한 당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입니다. 국민들께서 던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길 바랍니다. 박진영 부원장. 가결이냐 부결이냐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당내 분위기 좀 이렇게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담당 변호사를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 가결이나 부결이냐가 아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적법한가 증거가 충분한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아마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언론도 잘 모르고 그런데 세 가지인데요. 백현동 건인데 하나는 백현동 개발건에 이익이 많이 났다.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개발 사업은 이익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체장이 뇌물을 받아야지 배임이 성립되는 겁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대북 송금 문제인데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어떤 거요? 김성태 회장이 마카오에서 그 돈을 사실은 도박으로 날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북 송금했다는 돈의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지 증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 증거가 이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위증교사 이야기인데요. 위증교사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패 경제 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있으면요 이게 경찰로 다시 가서 수사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동일한 검사가 이걸 영장에 같이 넣었어요.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영장 청구의 내용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부결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18일입니까? 저기 최은순 씨입니까? 예, 예. 대통령 그 장모께서 예, 예. 병보석 신청을 했단 보석 말이에요. 신청한 부분. 사람이 몸이 나쁘고 이러면요.
이 법이라는 것도 융통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국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 네. 그때 가서 영장 청구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꼭 회기 중에 네.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체포 동의안이라는 형태로 던지니까 민주당은 지금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표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압에 맞서는 이재명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내몰리게 된 겁니다. 김영철 의원, 지금 이제 분열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탄의 길, 가결의 분열의 길,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올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들으세요? 그런 현재 민주당의 고심을 모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앞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영장심을 스스로 제발로 걸어가서 영장심사 받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 전에 있었던 표결 자체에서도 민주당 내의 친명과 비명 간의 이 표결에 대한 내용들이 갑론을 박이 시끄러웠고 수박 색출을 한다 그래서 그때에도 과연 어떤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가결의 표를 던졌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민주당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약속을 했고 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네.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 판단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해놨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또 여기에 대한 민주당 내의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세우기 위해서 방탄을 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새빨간 거짓말하게 된 것이고 민주당이 만약 이런저런 빌미를 들어서 부결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탄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거짓말한 굉장히 나쁜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왜 억지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합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수사 기획인 것이고요. 네. 사실은 검찰이 국회를 거의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자, 어쨌든 뭐 내일 모레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가결이냐 부결이냐 관심이 높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언급들 모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표결 불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야 더 강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불참하면 부결이죠. 근데 이제 부결이죠. 거기서도 용기 있는 소신 있는 의원들은 들어가는 의원들이 있겠죠. 만약에 근데 표결에 참여하면 비슷비슷할 거다? 다 그냥 그럼 100% 가결이죠. 가결이라고 예, 보세요? 이제 뭐 무기명이잖아요. 체포 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 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영장 국민들께 드릴 수가 발부 없습니다. 여부. 그래서 이걸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심전심으로 이미 민주당의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에 절대로 검찰에 협력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굳이 당론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 김진일 변호사, 지금 민주당 내에 소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문자 보내고 이걸 인증하고 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네. 그 체포동의안 부결 확단 메시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인증을 하는 그런 인증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결 찍으실 겁니까? 부결하실 겁니까? 이거를 문자로 보내서 물어본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그 팬페이지 중에서 그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인증글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 제목 자체가 문진석, 이병훈 의원님 부결하신다고 답장 받았어요라는 이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미래를 위해서 꼭 부결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에 이 두 의원이 네라고 이제 캡처한 그 파일이 첨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정태호 민주연구위원장이 이제 당연히 부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결시키는 것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캡처본도 이제 릴레이 글에 올라왔고요. 네. 또 이 외에도 뭐 이해식 의원 역시도 네 부결해야죠라는 이제 답을 보냈는데 이러한 글들이 이제 캡처되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릴레이식으로 이제 인증글로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묵묵부담인 의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답을 강요하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날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제 오후 3시 기준으로는 3,300명의 권리당원이 동의를 해서 이제 부결표 행사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식 의원, 저희가 이제 각각에 있는데 거의 한번 모아봤어요. 이게 보서 이제 뭐 문자로 해서 부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답장을 네 부결해야죠. 지키겠습니다. 당연히 당론은 부결입니다. 위기일수록 우리 중심 당 중심으로 화합해야죠. 이런 답장이 오는 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이거를 릴레이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캡처 안 된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수박, 색출 뭐 이런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의 엄청난 원성, 비토, 또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지난날 이제 혁신위원회가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근데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지금 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데 이걸 실명 투표로 가자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현행법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신상의 문제에 대한 실명 투표가 불가능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얘기가 나왔고 당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안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인증 릴레이를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실명 투표가 아닌 뭡니까? 무기명 투표입니다만은 아예 대놓고 난 반대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들어가서 양심에 따라 이 내용들을 내가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 방탄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오명을 쓸 수는 없는 거니 국민 앞에 누구나 법 앞에 국민이 모두 평등하듯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주자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지고 싶은 사람들마저도 실제 행동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강압적인 민주주의 퇴행 정치의 나쁜 예를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또 여기에 화답하게 되는 민주당 내의 강성 의원들이 실제로 민주주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준영 부원장이 할 말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요 인증 릴레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박준영 부원장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계속 또 압박을 할 거고 지금 그 인증에 응하는 의원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거는 솔직히 그 헌법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심에 따라 가지고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도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고 소위 말하는 후미에 네. 예, 나는 십자가 밟았다. 라는 거죠. 어느 지역이든 이재명 대표를 되게 아끼는 당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문자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고 표결이 있을 때마다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하는 행동이고 뭐 본인들의 의지대로 본인들의 대표자가 표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권자의 어떤 무기인 거죠. 이 인증 릴레이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 원외 친명 모임이라고 하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곳에 강위원 사무총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홍천 의원이나 김한규 의원이 법조인인데 네.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헌법에는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고 정당은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당은 당론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회법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도록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이 다 거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요.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의 대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의 양심보다는 그들이 속한 정당의 의견에 따르라는 그런 취지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뭐 시민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3개월 안에 이준석 대표 날려버리겠다. 체리 따봉 하나에 그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날린 정당에서 지금 당원들이 나서서 대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당내 민주주의를 어긋나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흐름들이 의원들의 특권보다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을 확대하면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인 것과요. 그러면 지금 박진영 부원장의 발언에 비춰봤을 때 강의현 사무총장의 이 발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 됩니다. 이야, 좀 상당히 좀 정당은 원래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일 변호사.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봤을 때 영장심사를 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이제 건강 상태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일단 그 영장실질 심사라는 그 제도 자체가 네. 일단은 그 기일 연기 신청이나 이런 게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를 한다 그래도 뭐 2, 3일 정도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죠. 뭐 일주일 이렇게 미뤄주는 것이 아니라 네. 보통 한 2, 3일 정도만 미뤄주고 이제 보통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강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뭔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을 때 본인 건강 문제로 뭐 실질심사를 그냥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강행은 가능한데 만약에 뭐 연기 또한 가능은 하다. 그러나 연기 역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포결 결과를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봐야 되고 지금은 예측할 수 없고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서요. 내일 모레 21일 날 표결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박진영 부원장, 이 보도를 보니까요.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에 야당 의원들하고 따로 이제 대화도 많이 했고 또 알려지기로는 내일도 일부 야당 의원들과 식사 약속도 해놨는데 이게 취소가 됐고 총리실에서도 협치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었었다 이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금까지 행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한덕수 총리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존재감도 없고 사실 권한도 없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는 겁니다. 총리가 내각의 재청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관으로 임명하시는 분들 한번 몇 명을 한번 보십시오. 김행 씨라든가 유인촌 씨, 그다음 신원식 의원, 그분들의 과거 은행이 과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59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다 책임지고 대통령이 해임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해임이라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총리가 대신해서 내각의 재청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대신해서 해임되는 거고요. 이거는 과거의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국면 전환을 위해서 총리가 흔히 하는 방탄용으로 네. 해임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야당이 제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쨌든 이것도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해서 가결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도 그럼 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하지만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다고 대통령이 그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이것도 없어지겠지만. 네, 정치적인 쇼잉일 뿐이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가 됐던 일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처럼 장관에 대한 망신 주기 혹은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식에 대한 내용들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돼서 여기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날짜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다른 쪽으로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붙들어매기 위한 이 표 결집용으로 한덕수 총리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민주당이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정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 행위들이 있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줘야겠다면 민주당이 지난날 이상민 장관 탄핵했듯이 탄핵을 가결시켰겠죠. 자, 과연 내일 모레 21일 있을 국회 본회의 때의 표결 두 건 어떤 결과가 날지 저희도 잘 준비했다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